이 불을 좀 여기 좀 꺼주실래요? 영상이 많아서. 이쪽. 여기 불이요. 그 비트렉토미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뭘 이제 제거술이니까 누나는 그냥은 어두워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려면 일단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되고, 뭐 자르고 꼬매 자르고 이제 벗기고 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이제 어, 들어오고 나오는 볼륨을 유지해주고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수술의 이제 기본적인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뚫고 하는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현재적 의미의 유리체 절제술은 이제 구멍을 세 개 뚫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 더 뚫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조명을 추가로 하기 위한 방법이고, 세 가지예요. 아까 조명, 꽃갱이, 그 다음에 이제 들고 나는 이제 볼륨 유지 장치, 이렇게 세 개. 근데 이제 세 개가 여러 가지 기구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제 조직을 마찰하면서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거치대 같은 거를 세 개를 뚫어 놓고 일로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현 선생님이 백내장이 왜 생기냐, 이제 망막 수술할 때 백내장이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백내장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그죠? 설명한 사람도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나 이제 되는데, 그게 좀 딱 해야 되는 경우 또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생길 수 있다라는, 망막 수술을 하고 나서 백내장이 없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개를 뚫고 기구들이 들어가잖아요. 유리체 절제 지금은 이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수술자는 이거를 좀 더 뉘우게 되겠죠. 뉘우게 되면 여기 수정치의 뒷면에 살짝 닿아요. 이쪽을 커터로 이쪽을 이제 뭘 하다 보면 수정체 뒷면에 수술 기구가 닿게 됩니다. 렌즈가 모양이 다 달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더 뒤로 볼록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쪽 반대 방향을 꼼꼼하게 유리체를 절제를 하려면 이쪽으로 방향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쪽에 병변이 있다. 그래서 이쪽을 뭔가를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좀 더 강하게 권하게 됩니다. 그래도 싫다 하는 분은 할 수 없는 거고, 나중에 백내장이 생겼을 때 따로 하면 되는데, 수술대 위에 또 한번 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뒤에 렌즈 터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일단 마취를 해야죠. 결막이라고 흰자의 표면에 있는 얇은 셀로판 같은 점막 조직을 살짝 열고 이제 리도케인을 주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막 밑으로 리도케인이 쫙 눈 표면을 이렇게 감싸듯이 마취약이 퍼지게 되죠. 그럼 거기에 감각신경들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취가 끝나고 이제 이게 얇은 창같이 생긴 MVR이라 부르는데, 창 같은 거로 일단 뚫어주고 거기다가 요걸 이제 삽입하고, 그죠? 창으로 뚫고, 이제 공막이 가죽처럼 두꺼우니까 날카로운 창으로 뚫고, 그 다음에 요거를 넣고 거치대만 빼고 심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창으로 뚫고,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거를 같이 넣고, 저게 두 개로 돼 있거든요. 넣고 바깥에는 놔두고 안에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퓨전이에요. 그 BSS 액, 눈이 꺼지지 않게 압을 유지하는 액. 그 다음에 불을 잠깐. 그 다음에 눈을 안은 그냥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렌즈를 대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대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피를 제거하는 모양이고, 이제 본격적인 수술로 들어가죠. 망막 질환은 다양하니까 수술하는
방식도 다 다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세 개를 뚫는 거예요. 아까 이제 거치대를 이제 눈에 이렇게 거치하는 방법. 그래서 MVR이라고 하는 창같이 생긴 뾰족한 도구로 가죽 같은 공막을 한번 뚫어주고 이제 이 보시면 뚫은 다음에 그 뚫은 자리에다가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보시면 이게 두 개로 돼 있죠. 바깥에 안에 뚫은 자리에 저거를 같이 넣고 안에 있는 심만 빼고 이 요것만 요거 여기만 딱 공막에 딱 거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개 뚫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개 뚫고 나서 이제 BSS 그 관류액 그 액체를 이제 눈 안에 연결을 하는데 이제 인퓨전 온이라고 이제 술자가 얘기를 하면 이제 서큐 팀에서 이제 인퓨전 온 이제 BSS를 트는 거죠. 물이 떨어지게 하는데 그 다른 건 다 그렇지만 이 거치대가 이 카뉼라가 망막 유리체각 내에 위치해야 되는데 망막 밑에 위치하게 되면 망막 또는 맥락막 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 수술 시 이제 최악의 상황 두 번째예요. 안 만났으면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망막 박리를 일으키게 된 거죠. 수술하면서.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꼼꼼히 체크하고 빛을 비춰서 이 팁이 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짝반짝 그 금속이 이 불빛에 반사되는 반짝반짝한 거를 보게 되면 술자가 이 방향에서 보게 되죠. 아, 이 팁이 유리체각 내로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물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이에요. 이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조명이 나오죠. 이걸 눈 안에 넣고 비추고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안을 들여다보는 이제 여러 가지 렌즈 시스템이 있는데 크게는 눈에 닿느냐 안 닿느냐예요. 두 가지를 다 써요. 눈에 안 닿는 거는 이제 안 닿으니까 좋죠. 눈에 닿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이제 그리고 와이드로 이제 우리 안전 촬영도 광각으로 하는 경우가 있듯이 안 닿는 렌즈는 이제 와이드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황반만 집중적으로 자세히 하기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컨택 렌즈가 좋아요. 그래서 컨택 렌즈는 말 그대로 눈에 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 위에다 렌즈를 얹혀 놓고, 그럼 이제 눈 안에 이게 혈관도 보이고 하죠. 생긴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보냐, 옆을 좀 보냐, 이런 보려고 하는 각도에 따라서 눈 안에 이제 시신경도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눈에 안 닿는 넌 컨택 렌즈 현재 이거 쓰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요걸 썼고, 이제 다 이게 이제 눈 여기 각막이 있고 요 위에다 얹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이제 장점이, 예전 거는 보면은 이 렌즈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포커스라든지 비율, 그 확대율에 따라서 렌즈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잘못하다 이제 각막을 자꾸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각막과 렌즈와의 거리는 일정하고 여기서 이제 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막 터치가 덜 일어나니까 수술할 때 훨씬 좀 수술자 입장에서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큐텀, 커터, 이제 지난 시간에 유리체는 파이버라고 했죠. 젤리 같이 그로스하겐 젤리처럼 보이는데 이 구조는 파이버예요. 그래서 쭉 빨대로 빨아들이지 하면 안 되고 끊어가지고 커터로, 그래서 커터에 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로 빨아들이면 요로 들어가서 이 위에 칼날이 한번 내려왔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작두같이. 근데 이제 속도가 이제 바람개비 원리처럼 고속의 가스를 여기다가 흘려주면 스프링처럼 이게 팅팅팅 튀면서 커터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8000rpm이에요. 1분에 8000번.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근데 요즘에는 뭐 15000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이 커터가 이제 20게이지였습니다. 0.9mm.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지금 요거죠. 거의 이제 절반 정도로 이제 미세절개, 수술의 방향이 이제 미세절개 많이 가잖아요. 그죠? 다른 부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수술 절개창이 0.5mm면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27게이지가 좀 시도되고 있는데 아직은 보편적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8000rpm으로 커팅 속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4,000이면 뭐 아니면 1,000이다 그러면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뭐 1,500 그랬으니까 커팅 레이트가 이거는 이제 속도가 느리죠. 드드드드드드드 8,000은 드르르르 이렇게 식으로 해서 비교해 보시면 이게 지금 찢어져 있는 망막이고 이거는데 조용히 이제 여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커팅 레이트가 이제 느리면 이게 주변이 덜렁덜렁덜렁 막 이렇게 여기는 조용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망막의 찢김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팅 레이트가 빠르면. 그래서 이제 기술이 좋아질수록 커팅 레이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구들 이제 자르고 벗겨내고 하는데 쓰는 포셉이죠. 포셉인데 이제 마이크로라는 말이 들어가요. 마이크로 포셉. 그래서 수술팀에서도 이건 이제 끝이 잘 손상될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일회용으로 다 나오니까 한번 쓰고 버리긴 합니다. 이 포셉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서 벗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C죠. 가위예요. 가위. 눈 안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리체를 이제 보시면 이 빨대같이 생긴 거 있어요. 말 그대로 빨대 역할을 합니다. 백플러시라 부르는데 유리체 화면 보시면 그 트리암이라고 이제 그 밀가루 같은 약을 쓰고 이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묻어 있는 거를 저 빨대로 갖다 대면 그 가루들이 이렇게 빨려 나오죠. 그래서 빨대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쓰는 기구는 레이저. 이제 여기 보면 하얗게 이제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레이저 열 에너지로 하얗게 뽕뽕뽕뽕 자국이 나죠. 그래서 레이저로 지지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원래 유리체로 꽉 채워져 있던 유리체 강이 그냥 생리식염수로 딱 채워지게 되는데 그리고 수술을 끝내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그 안을 가스나 기름이나 뭘로 채워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걸 이제 채워 넣느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표면 장력, 이 물방울이 이제 나뭇잎에 풀잎에 위에 올려간 물방울이 이게 방울을 형성하잖아요. 이렇게 푹 퍼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좀 푹 퍼지고 이게 탱글탱글하게 모여 있지 않아요. 이게 표면 장력이 더 큰 거거든요. 이렇게 모여 있게 깨지지 않고 퍼지지 않는 성질.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망막이 이렇게 도배지가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눈 한쪽 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당기고 있는 유리체를 다 걷어내고 이제 이게 자유로운 상황이 된 다음에 이러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가스를 넣으면 표면 장력, 가스 깨지지 않고 방울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부력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스를 넣어서 위로 뜨겠죠, 그죠? 가스가 떠서 이 아까 찢어져 있던 데를 이제 붙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망막 박리를 언제 의심할 수 있는지 강진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박리된 망막은 박리되지 않은 망막하고 보시면 여기는 박리된 쪽이에요. 요 경계선이 일단 존재하고 도배지가 떨어져 있는 부분하고 떨어져 있지 않은 부분하고 라고 보시면 똑같아요. 일단 투명성을 좀 잃게 돼요. 약간 뿌옇게 보이죠. 그리고 그 박리된 망막 내부에 이런 망막 결손이 존재하고 뿌옇고 주름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우글우글하게 주름이 있고 경계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로 이제 망막 박리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망막 박리의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저기 이 위에가 여기 이렇게 박리된 부분이고 요거는 출혈이에요. 밑에 저기 보면 여기에 망막 결손이 있죠. 그래서 불투명하고 결손이 있고 주름이 있고 경계선이 있고 이분도 여기 이제 결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름 있고 결손 있고 불투명하고 경계선 있고 이분도 여기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근데 경계선이 이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여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떤 거고 이거는 많이 뜬 거고 도배지가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살짝만 떨어진 데도 있는 거죠.
이 구멍이 여러 개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여기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지금 경계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꾸 보다 보면 약간 박리돼서 약간 투명성을 살짝 잃은 망막과 붙어 있으면 투명성 있는 망막하고의 그 약간의 차이를 아시게 됩니다. 그렇죠? 또 이제 어느 선생님이 하셨나? 김민희 선생님이. 그래서 색상 차이가 그런 걸로 나게 돼요.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레이저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손, 그 다음에 불투명, 투명성을 잃게 되고 경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름이 생기고 이런 걸로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눈안을 그러면 떨어져 있는 망막을 붙이려고 뭐 가스 방울, 표면 장력 뭐 이런 방울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괴어주는 거죠. 괴어주는 거죠. 본드로 붙여놓고 이게 단단히 굳을 때까지 뭐 테이프도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데 그럼 가스를 넣을 거냐 실리콘을 넣을 거냐 그 차이는 이 표면 장력이 가스가 훨씬 더 커요. 그 얘기는 이렇게 망막을 가서 방울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떠 있는 이 힘이 떠서 이 망막 결손에 닿으면서 여기를 붙여주는 이 힘, 파워 이게 훨씬 가스가 커요. 물놀이 할 때 수영장 물에 그 튜브에 바람을 넣어서 그걸 밑으로 물속으로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게 다 부력, 표면 장력 이런 거니까. 그에 비해서 실리콘은 표면 장력이 좀 약해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차이는 가스는 눈에서 2달 정도 머물러 있다가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은 이 붙여주는 힘은 약한데 근데 얘는 일부러 빼지 않는 한 눈 안에서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좀 이렇게 괴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실리콘이 좀 듬직하고, 그러니까 얘는 짧고 강하게, 얘는 조금 약하지만 길게, 이런 물리적인 성질이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는 이런 이제 조그만한 통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희석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가스. 여기 가스가 담겨 있고, 이 필터를 통해서 불순물 걸러내고, 그다음에 실리콘도 이런 유리용기에다가 식용유처럼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걸 이제 시린지에 뽑아서 넣게 됩니다. 이게 다 일회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는 이제 저절로 흡수되냐 안 되냐, 표면 장력,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넣을 거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비행기 망막박리라서 수술하고 뭔가 눈에 가스나 실리콘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내일 당장 어디 가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피치 못한다. 그러면은 가스는 상공으로 올라가면 팽창해서 눈에 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명하고 그런 증례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알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 같은 거 하면 비행기표 이렇게 환불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된다고. 그래서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CS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해야 되는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오래 눌러줄 거냐, 짧지만 강하게 눌러줄 거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엎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허리 아프고, 뭐 목 아프고, 뭐 등등, 나는 바로밖에 못 눕는다, 난 옆으로밖에 못 눕는다, 이런 정형외과적으로 척추 관절 이런 데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자세 유지가 잘 될지, 그 다음에 인지 기능,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안내해 드려도 저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내한 대로 안 하고 이 좀 잘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수술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자세를 잘 취해야 수술의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 그걸 잘 못할 분들 아무래도 너무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안 되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여튼 물리적인 성질은
팽창해서 안압이 오르냐, 표면 장력, 그다음 저절로 흡수되냐, 이런 세 가지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백내장 수술, 아니 망막 수술하고 나서 백내장 생길 수 있는, 백내장 수술하고 망막에 가스 넣고 실리콘 넣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바로 하게 되면 아까 렌즈 터치처럼 그 가스나 실리콘 방울이 렌즈의 뒤에 닿게 돼요. 앉아 있어든 뭐 서 있어든 그래도 계속 닿게 되죠. 계속 뭐가 닿게 되면 백내장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 망막 수술하고 나서 뭔가 넣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황반에 구멍이 났거나 이렇게 황반을 강하게 당기거나 이럴 때는 이제 수술하고 눈에 뭔가를 넣었을 때 자세를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 그 병변 부위가 제일 위로 가야 돼요. 병변 부위가 위로. 그러니까 가스 실리콘은 눈안을 채우는 이제 다른 생리식염수 물에 비해서 가볍잖아요. 뜨잖아요. 무조건 위로 가져요. 걔네들 가스나 기름은 위로 갈 거잖아요. 물이랑 같이 있으면 위로 가니까 병변을 거기에 딱 갖다 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황반은 이게 봤을 때 이 뒤통수 쪽에 있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망막 뒤에 맺히니까 이 뒤통수 방향이니까 엎드려야 뒤통수가 가장 위에 가게 돼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황반을 눌러주려고. 그래서 황반 아니고 망막이 이쪽이 찢어졌다. 이쪽이 찢어졌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 9시 방향 요 귀 쪽이 찢어졌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아래가 되게 누워야지. 이게 제일 위로 가겠죠. 누르고자 하는 병변 부위가 가장 위쪽으로. 가스 기름은 가벼우니까 위로 뜨니까 걔도 글로 갈 거고. 걔네 둘이 만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자세를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스를 넣고 이제 흡수된다고 했죠. 처음에는 꽉 차 있던 가스가 이제 이렇게 차트에 박리됐던 망막은 잘 붙어 있는데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남았다. 이 가스 방울이 이렇게 이고 라인이 두 개 있는 거는 이 물컵에 물 따라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컵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컵하고 만나는 데서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 선하고 이렇게 컵과 만나는 그 직전에 이렇게 있는 선, 이 선하고. 그러니까 가스 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방울이 동그랗잖아요. 이게 가장 그 방울의 밑이에요. 요 라인이. 이 라인은 그 방울이 망막하고 만나게 되는. 그건 약간 더 위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선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실리콘 넣은 거예요. 차트에 이제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 있다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뇨 때문에 피나고 망막이 이제 땡겨지고 해서 실리콘 넣은 거예요. 그 실리콘 방울의 이거 아래면인데 이렇게 이 선이 이제 제거하고 난 상태예요. 실리콘 제거하고 난 상태. 그다음에 이제 자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권장되는 자세죠. 뭔가 넣었을 때 엎드려야 이제 눈이 아래를 보게 되니까 황반은 이제 뒤통수 쪽이고 누르고자 하는 부위가 가장 위에 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망막 박리가 이렇게 와서 황반까지 갔으니까 여기를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요런 데.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눕는 경우가 있는데, 옆으로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그러면 왼쪽으로 누워야 되고, 지금 이분은 이제 오른쪽 눈에 이 귀 쪽 위쪽에 여기 망막에 결손 있는 망막 박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가스를 넣게 되면 왼쪽으로 누워야 돼. 여기가 제일 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왼쪽으로 눕는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 눈이고 코가 있고 그분의 왼쪽 눈이 있고 베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스 방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스 방울이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얘를 붙여요. 하여튼 병변이 누르고자 하는 부위가 가장 위에, 가스 기름은 가벼워서 제일 위로 가니까. 그리고 이분은 똑같이 또 앉아 있어도
앉아 있어도 가스 방울이 위로 뜨면서 여기가 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앉아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낮에는 뭐 사무직이시다 그러면 낮에서 그냥 근무하시라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럼 앉아 있을 때는 여기 병변이 눌리겠고 주무실 때는 레프트 사이드 다운으로 하시래요. 왼쪽이 베개에 닿게 하시라. 그러면은 자나 깨나 계속 망막 열공이 눌려지게 되는 거죠. 바로 눕는 거는 하는 경우가 누나이 뭘 넣었을 때 안구 충전물 넣었을 때 바로 눕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없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안 되나? 일단은 아까 바로 눕게 되면 이 가스 방울이 이렇게 위로 뜨면서 렌즈 뒤에 닿게 되겠죠. 백내장 수술 안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발생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렌즈가 이렇게 같이 덩달아 뜨게 되겠죠. 덩달아 뜨면서 이제 녹내장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뜨게 되면 렌즈가 뜨면서 렌즈 옆에 있는 홍채가 있죠. 홍채도 같이 이렇게 위로 뜨겠죠. 그러면 홍채하고 각막이 이루는 이 전방이라고 하는 조직, 거기가 이제 눈안을 채우고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인데 하수도가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안압이 오르게 됩니다. 같이 뜨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제일 잘 누르게 되는데 망막은 여기 있잖아요. 망막 찢어지고 뭐 붙여줘야 될 때가 여기인데 엉뚱한 데를 누르니까 이 수술을 해놓고 망막을 이제 눌러주는 눈안을 뭘 충전해 놓은 의미가 퇴색되죠. 지금 헛발질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눌러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누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까지 했는데 이걸 이렇게 두게 되면 렌즈가 그 수정체 낭 안에 이렇게 평평하게 딱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얘가 미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고 앞으로 나오고 막 렌즈의 위치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눕진 않아요, 보통. 이전에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 말도 잘 안 들으시고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넣었을 때는 이상입니다. 네.